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장 암 기반 하드웨어 개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먼저 펌웨어 개발 방법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컴파일러와 링커와 관련된 IDE 통합 개발 환경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U에서의 펌웨어 개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에서는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주변 장치와 관련된 레지스터들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펌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구동 방식, 즉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작고 효율적인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펌웨어를 개발하는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펌웨어 개발 과정이 난해한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과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식 둘을 혼용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MCU에서의 펌웨어 개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라이브러리 활용 방식입니다. 라이브러리 활용 방식에서는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펑션이나 또는 구조체 변수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이나 구조체 변수를 이용하면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펌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구동 방법, 즉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식은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MCU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도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동 방식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방식을 혼용해서 MCU에서의 펌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은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볼륨이 작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펌웨어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접근하는 방식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구동 방법, 즉 라이브러리 펑션과 구조체 변수를 이용하는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활용 부분입니다. 라이브러리에는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펑션과 구조체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은 칩 제조사에서 개발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코텍스 칩 제조사는 STM사,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와 NXP사, 넥스트 익스피어리언스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칩 제조 회사에서는 스탠다드 페리퍼럴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페리퍼럴 펌웨어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펌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펌웨어 개발이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이해도 쉬운 것입니다. C 언어 기반으로 펌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라도 펌웨어의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코드 사이즈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볼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싱 타임이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레지스터 직접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임베드 시스템에서의 개발 환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켓 시스템과 호스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켓 시스템은 개발 장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장비에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코텍스 M3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스트 시스템은 노트북이나 PC, 즉 컴퓨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에는 IDE, 통합개발 환경,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디버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상에서 펌웨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에디터 창에서 개발한 펌웨어, 즉 소스 파일은 컴파일러와 링커를 거쳐서 빌드될 것입니다. 빌드된 바이너리 파일은, 즉 실행 파일은 직렬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코텍스 M3 칩 내부에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될 것입니다. 그러한 펌웨어에 따라서 주변 장치가 제어되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와 개발 장비 간에는 디버깅을 위한 케이블이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패러럴 포트, 병렬 포트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 또는 USB 포트와 개발 장비의 JTAG 포트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디버깅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JTAG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표준 디버깅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켓 시스템은 개발 대상이라는 임베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러한 타켓 시스템에 코텍스 M3 칩이 장착되는 것입니다. ARM 기반의 개발 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스트 시스템은 컴퓨터, 즉 노트북이나 PC인 것입니다. 타켓 시스템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호스트 시스템에는 컴파일러, 링커, 디버거, 에디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베드 시스템에서의 개발 환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시스템과 타켓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켓 시스템은 일종의 개발 장비, 즉 임베디드 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켓 시스템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MCU 칩이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스트 시스템은 컴퓨터인 것입니다.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에는 에디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펌웨어를 코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딩된 펌웨어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또 실행 파일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들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버깅을 위한 디버거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MCU 내에서 실행되는 동작을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쉽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리얼 버추얼 터미널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습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터미널을 이용해서 통신을 직접 수행할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하이퍼 터미널,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인 것입니다. 가상 통신을 위한 터미널도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MCU 내에 펌웨어를 지우고 또 다시 펌웨어를 라이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지우고 쓴다기보다는 로더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MCU 내에 들어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펌웨어를 라이팅하기 위한 로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더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펌웨어를 그대로 라이팅하면 이전 펌웨어는 일레이즈 지워지는 것입니다. 로더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호스트 컴퓨터와 타켓 컴퓨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한 펌웨어가 타켓 시스템으로 다운로딩, 즉 로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MCU 내부, 즉 임베드 시스템에서 제어하고 있는 각종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해서 MCU 내의 펌웨어를 디버깅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스트 개발에서 사용되는 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크로스 컴파일러인 것입니다. 컴파일러는 여기는 물론 링커까지 포함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된 소스 프로그램, 즉 펌웨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작성한 소스 파일을 빌드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크로스 컴파일러, 호스트 개발 툴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스 컴파일러는 통합 개발 환경 형태로 이미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IDE, 즉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툴을 설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 내에는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 링커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JTAG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TAG은 Joint Test Action Group의 줄임말인 것입니다. 표준 디버깅 기법을 JTA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JTAG은 MCU 칩 외부, 즉 바운드리 경계면에서 항상 MCU 칩 내부의 동작 상태를 스캔하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를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칩 외부에는 JTAG 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JTAG 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JTAG 셀들이 칩 내부에서의 회로의 배선과 소자의 전기적 연결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또 칩 내부에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연결 상태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또 칩 내부에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펌웨어가 라이팅 되는 과정을 체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JTAG을 이용한 테스트 루프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TAG은 여러 개의 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JTAG을 이용한 테스트 루프에서 각 핀들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먼저 TDI 핀이 있는 것입니다. TDI는 테스트 데이터 인 핀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입력 핀인 것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한 신호를 입력하는 핀이 되는 것입니다. TDO 핀이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아웃 핀인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출력하는 핀인 것입니다. 테스트한 결과를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핀인 것입니다. 테스트 신호가 입력되면 JTAG 루프를 거쳐서 테스트 데이터 아웃 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디버깅 결과를 테스트한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물론 클럭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DCK 핀은 클럭을 제공하는 핀인 것입니다. TMS 핀도 있는 것입니다. TMS 핀은 테스트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입력하는 핀인 것입니다. 물론 테스트 리셋 시키기 위한 JTAG을 리셋시키기 위한 핀도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신호를 이용해서 루프를 거쳐서 그 테스팅한 결과를 TDO, 즉 테스트 데이터 아웃 핀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는 것입니다. 디버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JTAG 기반의 디버깅 시스템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켓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어가 있을 것입니다. 코어 주변에는 JTAG 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JTAG 셀들은 서로 루프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이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외부에는 DRAM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나 DRAM과 코어 간에는 어드레스 버스, 또 데이터 버스 제어 신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켓 시스템과 컴퓨터가 연결될 것입니다. 이때 연결될 때 디버깅을 위해서 사용되는 케이블, JTAG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JTAG 인터페이스 케이블에는 동글이 하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동글에서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테스트 신호를 JTAG 시스템에 전송하고 또 JTAG 시스템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다시 JTAG 동굴이 받아서 컴퓨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JTAG 케이블과 컴퓨터 간에는 패러럴 포트나 시리얼 포트나 USB 포트, 이더넷 포트 등으로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ARM 프로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JTAG을 이용해서 디버그하고 있는 것입니다.
JTAG을 이용해서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는 5개의 신호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5개의 핀을 살펴본 것입니다. 따라서 5개의 신호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MCU에 따라서는 핀수가 적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5개의 선을 모두 디버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럭과 시리얼 통신의 신호선 2개만으로 디버그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SWD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erial Wire Debug라는 방식인 것입니다. SWD를 사용해도 JTAG과 비슷한 동일한 디버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개발 환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U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펌웨어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펌웨어는 에디터에서 코딩될 것입니다. 에디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디터에서 코딩된 펌웨어 즉 소스 파일은 컴파일러와 링커를 거쳐서 빌드될 것입니다. 바이너리 형태의 실행 파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펌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디텍션하고 수정하기 위한 디버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펌웨어 즉 바이너리 형태의 실행 파일은 로더에 의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될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된 펌웨어가 execution, 실행됨으로 인해서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디버거에 관련된 부분이 곧 통합 개발 환경 ID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디버거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회사에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ARM사의 마이크로 비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DE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 소스리사의 소스리 G뿔뿔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IAR사의 인베디드 워크벤치라는 통합개발 환경 IDE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드 레드사의 테크놀로지 툴도 통합개발 환경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일사의 마이크로 비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케일사의 마이크로 비전을 여러분들이 평가판으로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제품의 특성,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AR사의 인베디드 워크벤치,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 IDE인 것입니다. 물론 인베디드 워크벤치 또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판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IAR사가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인베디드 워크벤치에는 다양한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버거 기능은 매우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OS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고가의 통합 개발 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습 시간에 사용할 통합 개발 환경은 코드 소스리사의 소스리 G뿔뿔입니다. 관련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레드사의 테크놀로지 툴이라는 IDE, 즉 통합 개발 환경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코드레드사가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CU 기반의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STM 플래시 로더가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펌웨어를 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스 파일은 빌드 과정을 거쳐서 바이너리 실행 파일로 변환될 것입니다. 그러한 바이너리 실행 파일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로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STM사의 플래시 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사의 플래시 로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MCU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이퍼 터미널이 있는 것입니다.
하이퍼터미널은 MCU와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MCU 시스템인 경우에 시시각각 온도값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한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퍼터미널이라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MCU가 전송한 각종의 온도 데이터를 컴퓨터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의 온도는 몇 도이다. 몇 시 몇 분 몇 초의 온도는 몇 도인데 기준값을 상회했는지 상회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하이퍼터미널인 것입니다. 또 하이퍼터미널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쪽에서 MCU 쪽으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문자 데이터를 MCU로 전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신 소프트로 사용되는 하이퍼터미널,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설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MCU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또 하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라이브러리인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내에는 각종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펑션과 구조체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STM사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